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결혼까지 생각했던 여자친구의 과거를 알게 되면서 결국 헤어지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저는 31살이었고 평범한 대학교를 졸업하고 경영지원 업무 사무직에서 일한 지 2년 정도 된 시기였습니다. 직장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은 됐지만 그렇다고 특별한 재미나 설렘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그냥 씻고 밥 먹고 폰 좀 보다가 잠드는 그런 고만고만한 일상들이 이어지고 있었죠.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사 선배와 간단히 저녁을 먹고 근처 카페에서 커피나 한잔 하자며 들어갔던 그곳, 제가 처음 그녀를 본 장소였습니다. 카운터에 서 있던 그녀는 밝게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를 했고 저는 그 순간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녀에게 첫눈에 반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앞으로 제가 인생에서 가장 크게 흔들리는 시작이 될 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퇴근만 하면 그녀를 보기 위해 카페로 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커피 맛이 특별히 뛰어나다고 할 수도 없었고 사무실이랑 거리도 살짝 있었지만 그냥 가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약 3개월 정도를 거의 매일처럼 카페에 들렀습니다. 그녀는 저를 기억하게 되었고 저는 자연스럽게 단골이 됐습니다. 주문할 때 그녀가 오늘도 오셨어요? 라고 한마디만 해줘도 하루의 피로가 스르륵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이었죠. 카페 안에 진상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커피가 제대로 나왔는데도 너무 쓰다느니 별 이유도 아닌 걸로 그녀에게 반말로 항의를 하고 있었죠. 카운터에서 일하던 그녀는 당황했고 진상 손님의 큰 목소리로 당시 손님들도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최대한 예의 있게 그 손님을 달래고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별거 아닌 행동이었는데도 그녀는 정말 고맙다며 몇 번이나 인사했어요. 그 일을 계기로 저희 사이에는 작은 틈새 같은 게 생겼습니다. 그 전까지는 늘 카페 직원과 손님이었던 관계가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한 거죠. 제가 퇴근하고 올 때마다 그녀는 웃으며 맞아줬고 가끔은 디저트 하나 더 챙겨주면서 이건 서비스라며 케이크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 저희는 자연스럽게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그녀도 제가 퇴근하는 시간쯤이면 슬쩍 카톡으로 오늘은 안 오세요?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그 시절이 참 좋았습니다. 큰 이벤트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매번 특별한 대화가 오갔던 것도 아니었지만 그냥 서로 편했고 그 편안함 속에서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함께 걸어가던 길에서 그녀가 말했습니다. 요즘 오시는 거 단골 손님으로서 너무 감사하긴 한데 가끔은 조금 설레기도 해요. 그 말에 저는 잠깐 말을 잃었고 그날 집에 돌아갈 때까지도 심장이 계속 뛰었습니다. 나도 이 사람 좋아하는구나. 그때 처음 인정했죠. 그렇게 6개월 정도를 친구처럼 지내고 어느 날 자연스럽게 고백 아닌 고백 같은 말을 주고받으며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딱히 하루를 정해서 사귀자라고 한 것도 아니었지만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었던 수순처럼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연인이 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충격 아닌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녀는 카페 알바생이 아니었습니다. 카페를 혼자 운영하는 사장님이었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31살 여자 혼자 카페를 운영한다는 건 제가 생각해도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루 종일 손님 상대하고 매출 관리까지 그녀는 그 모든 걸 혼자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걱정도 됐지만 동시에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성실함, 책임감, 그리고 서글서글한 성격까지 저는 더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와 사귀기 시작하고 난 뒤 제 일상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평범했던 하루들이 조금씩 색을 입기 시작했다고 해야 할까요? 퇴근 후에 그녀가 있는 카페에 들러 한 잔의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 저에게는 하루 중 가장 편안하고 따뜻한 순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연애 초반에는 서로를 알아가는 데서 오는 설렘이 컸습니다. 카페를 혼자 운영하느라 힘들 텐데도 그녀는 항상 밝았습니다. 오픈 준비하고 손님 응대하고 쉬는 시간도 거의 없었는데 그녀는 힘들다는 내색도 잘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지 않아? 라고 물으면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 괜찮아.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저는 오히려 더 미안해지면서 이런 사람과 함께라면
결혼이라는 게 그렇게 무겁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사귀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녀를 제 부모님에게 소개시켜주기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녀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예의 바르고 성실하고 일하는 모습도 당당해서 꽉 잡으라고 몇 번이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쯤 되니 저는 진짜로 결혼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동안 모아둔 돈이 어느 정도 있었고 서로 마음만 잘 통한다면 언제가 되어도 결혼해도 이상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카페 매출도 어느 정도 잘 나온다며 가끔은 매출표를 직접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지금의 고단함보다 앞으로의 삶이 더 따뜻해질 거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 믿음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정말 그 시절에 저는 그녀와의 결혼을 마음속으로 거의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프로포즈를 어떻게 할지, 어떤 반지를 골라야 할지, 어떤 결혼식을 해야 할지 혼자서 미리 상상도 해봤습니다. 결혼이라는 단어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부담이 아니라 가능성처럼 느껴졌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조금씩 아주 작은 불안이 마음속 어딘가에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 그때는 그게 무언지 몰랐습니다. 단순한 걱정인지 제가 과한 감정에 빠져서 생긴 경계심인지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퇴근 후에 그녀의 카페에 들러 평소처럼 문 닫는 시간까지 일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카운터 쪽에 있었고 그녀는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 순간 카운터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그녀의 휴대폰이 잠깐 빛났습니다. 알림이 하나 떠 있었고 왜인지 모르게 시선이 그냥 그 화면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자 내용을 읽는 순간 저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다시 일할 생각 없니? 손님들이 너만 찾네. 네가 떠난 지도 1년이 넘었는데. 그 문장 자체는 짧았지만 그 안에는 분명 제가 모르는 어떤 시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예전에 어떤 곳에서 일했었고 그곳을 그만둔 지 꽤 시간이 흐른 상태라는 것만은 명확했습니다. 그 순간 가슴 한쪽이 갑자기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누가 제 마음을 손으로 쥐고 누르는 것처럼 짧고 강하게 내려앉는 감각이었습니다. 그녀를 직접 의심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럴 이유도 그럴 근거도 없었으니까요. 그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저에게 거짓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짧은 알림 하나가 그날 내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화장실에서 돌아왔을 때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일단 확실한 것도 아니었고 제가 먼저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니길 바랬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도 샤워를 하면서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도 그 메시지가 다시 눈앞에 떠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시 일할 생각 없니? 손님들이 너만 찾네. 저는 그 문장의 의미를 억지로 아무렇지 않은 쪽으로 해석하려 했습니다. 아마 그냥 예전에 잠깐 하던 알바 자리겠지. 그냥 손님 많은 가게였겠지. 너무 깊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 스스로를 그렇게 달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속 불안은 아주 작게 소리를 내지 않은 채 조용히 부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그렇게 예민한 사람이 아닙니다. 연애하면서 상대방의 휴대폰을 몰래 본 적도 없고 사생활을 침범하는 걸 가장 싫어하는 편이었습니다. 서로 믿고 각자의 영역을 존중해주는 게 건강한 관계라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이상하게 그녀의 과거라는 단어가 머릿속 언저리에서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에서 사라졌다가도 조금만 조용해지면 다시 떠오르는 단어였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녀는 스스로를 친한 친구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끔 제가 친구는 안 만나? 라고 물으면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연락하는 친구는 있는데 자주 보는 사이는 아니야. 부모님은 지방에 계시고 형제도 없고 외동딸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는 가족관계는 여기까지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녀는 SNS도 하지 않았습니다. 카카오톡 이외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그런 것들을 아예 안 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그게 참 괜찮게 느껴졌습니다. 요즘 사람 같지 않네. 허세도 없고
보여주기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구나. 저는 오히려 그런 점이 좋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겉모습보다 지금 눈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란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그 모든 것들이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와 다시 떠올려보니 무언가를 철저하게 감춰온 사람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건 온전히 제 해석이었습니다. 그녀가 실제로 뭔가를 숨겼다고 말할 수 있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이미 모르는 과거가 있다는 전제 위에서 혼자 상상과 걱정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 평소처럼 퇴근 후에 그녀의 카페에 가서 문 닫는 시간까지 일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그날은 제가 조금 달랐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여자친구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잠깐의 틈이 났고 테이블 위에는 그녀의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핸드폰은 잠금 패턴이었고 저는 평소에 그녀가 패턴을 푸는 걸 옆에서 몇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 스스로도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했습니다. 정말 제가 그녀를 의심해서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내가 괜히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보고 싶었던 걸까요? 저도 모르게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머리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손가락은 이미 그녀의 패턴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잠금이 풀렸고 곧바로 문자함으로 들어갔습니다. 조금 전까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던 그 번호, 그 문장을 찾았습니다. 그녀가 보낸 답장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장님, 저 이제 노래방 다시 나갈 생각 없으니까 연락 그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눈이 자연스럽게 위아래로 움직였습니다. 대화 내역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장이라는 사람의 답장은 이랬습니다. 내가 너 아버지 빚 갚으라고 돈도 빌려줬었는데 참 매정하네. 알았다, 잘 살아라. 그 문장을 읽고 있는 제 손이 작게 떨렸습니다. 짧은 몇 줄 안에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그녀의 지난 시간이 압축되어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휴대폰을 손에서 놓기도 전에 이미 제 마음이 어디론가 깊이 가라앉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한 행동도 그 안에서 본 내용도 그 모든 것이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아직 휴대폰을 손에 쥔 채 화면 위에 마지막 문장을 바라보고 있던 아주 짧은 찰나에 화장실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가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제 표정을 보는 순간 제가 문자를 봤다는 걸 직감한 듯 했습니다. 화를 낼 줄 알았는데 화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내 짧게 한숨을 내쉬더니 저희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 상태로 마감 시간까지 조용히 움직이기만 했습니다. 마감을 끝내고 카페 안이 텅 비고 정막만 남았을 때 저희는 나란히 앉아 10분 동안 서로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습니다. 정적이 길게 이어졌고 결국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핸드폰 본 건 정말 미안해. 이미 내용은 다 봤으니 솔직하게 대답해줘. 혹시 내가 생각하는 그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한 거 맞아?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리 말했어야 하는데 말 못해서 정말 미안해. 그녀는 숨을 고르며 힘겹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진 빚이 너무 많았어. 집안 사정이 너무 힘들어서 정말 어쩔 수가 없었어. 그때는 그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일이었어. 그리고 마지막에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정말 하면 안 되는 일이었는데 나도 지금은 많이 후회해. 다시는 그런 일 안 할 거야. 믿어줬으면 좋겠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은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내 감정이 흔들린 게 단지 충격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앞으로의 결혼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인지 스스로에게 수십 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시 만난 자리에서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과거를 알아버린 이상 나는 예전처럼 돌아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 미안하지만 그만 만나자. 그녀는 오래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내 과거는 내가 만든 거니까 받아들일게. 그동안 고마웠어. 저희는 그렇게 아무 소란 없이 조용히 헤어졌습니다. 그 후로 저는 회사 생활조차 제대로 못할 만큼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계속 저릿했고 뭐든 집중이 안 되고
밥맛도 없고 밤에 자다가 잠에서 깨면 또 그녀 생각이 났습니다. 그만큼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함께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아프고 더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고 어떻게든 이 마음을 스스로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잃는다는 건 언제나 이렇게 조용히 그리고 이렇게 깊게 아프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람의 과거를 가볍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이 어떤 길을 지나왔는지도 그 사람의 일부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라면 억지로 붙들고 가는 것이 서로에게 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저는 그 사실을 이번 일을 통해 너무나 고통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앞으로 더 따뜻한 사랑을 만나길 진심으로 바라고 저 역시 언젠가는 조금 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 누군가의 손을 잡을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